저는 이민희이고요. 인문학 신학연구소 에라스무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 목회자로도 있고요. 저는 그 초기 그리스도교의 교부들 또 성인들이라고 부르는 그 선생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언어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형성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교 언어들을 어떻게 만들었나 여기에 관심이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현존하는 신학자들의 글을 주로 읽고 공부합니다. 이 사람은 루이지애나의 아주 작은 마을 출신의 사람이고 거기에서 이제 자라서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루이지애나라는 지역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바이블 벨트의 한 곳이죠. 그러니까 그 바이블 벨트에서 자란 사람인데 정치적으로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즉 신자유주의가 옳다라고 적극 지지하는 분위기에서 자랐을 것이고 신앙적으로는 보수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그 복음주의자 혹은 복음주의 분위기에서 이제 자랐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어떤 그리스도교적인 윤리, 그리스도교적인 가치라는 것이 이렇게 맞닿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전문적인 신학자라든가 목회자가 아니에요. 언론인이고 언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더 아메리칸 컨서베이티브라는 보수적인 매거진의 이제 선임 편집인으로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책 안에서 기독교의 뭐 역사라든가 신학적인 근거들을 누구나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쓸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너무 좀 성급하고 거칠게 표현했다, 이렇게 세밀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자에 대해서 이렇게 전제하고 읽는 게 이 책을 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람은 현 미국 상황을 잘 보고는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미국이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막 미국이 뭐 청교도가 세운 국가이고 굉장히 기독교 중심적인 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미국이 근대를 거치면서 여러 운동들을 거치면서 현재 미국이 어떤지, 현재 젊은이들이 어떤지,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라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잘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세우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이 사람은 일단 그 현재 미국의 상황을 역사 중에 어느 시기와 이제 비교를 하냐고 하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시작할 때, 쇠락하기 시작하는 6세기에 그 야만인들이 함락하는 그때와 지금의 미국이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는데 여러 세속 문화와 개인주의로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면서 기독교 가치관이 의미 없어지는 이 시대와 기독교 국가였던 로마 제국이 야만인들이 들어와서 막 함락돼가는 그 시기가 비슷하다. 그래서 서로마 때에 도덕적으로 너무 이렇게 문란해지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보면서,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우리가 방안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 베네딕트의 모습을 가지고 오는 거죠. 베네딕트가 로마를 보고 난 다음에 로마의 모습에 굉장히 실망을 해서 은수자로 살다가 나와서 굉장히 금욕주의적으로 절제하면서 기도와 일의 어떤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갔고, 그렇게 한 수도원의 대표가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부터 계속 한 수도회가 이렇게 파생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그 베네딕트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 그 모습을 가지고 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네딕트 옵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실제 로드 드레어가 베네딕트 옵션 운동을 한 10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 안에서. 2015년 6월에 연방정부,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가 동성 결혼은 합헌이다 라고 내린 판례인 거죠. 그래서 오버거펠 판례 이후에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을 합헌한 이 미국 사회가 진짜 진보적으로 가고 있다, 굉장히 인권 중심적으로 가고 있고 좋은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게 어떤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였고 지식인들의 분위기였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뭔가 그 상황을 굉장히 셀레브레이트하고 기뻐하는 상황 가운데 2017년에 진짜 그게 우리가 기뻐할 상황인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자체에서는 굉장히 큰 공격이다, 이제 얘기하기를 대홍수가 쏟아지는 것 같은 공격이다 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책이었던 거죠, 이 베네딕트 옵션은. 그래서 굉장히 보수주의자의 보수적인 책인데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 이 책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랬던 거죠. 네.
베네딕트 옵션 운동을 하는 공동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이탈리아의 누르차, 베네딕트의 고향이었던 누르시아에서 아직도 그 베네딕투스 규칙서대로 살아가는 그 수사들의 공동체를 일단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 세상과는 조금 분리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규칙서대로 질서를 지키고 일과 기도 생활의 어떤 조화를 이루고 이런 수사들의 공동체들을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주변의 친구들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안학교를 세워서 그렇게 공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그 대안학교 안에서 아주 고전적인 기독교 가치를 가르치고 있는 그렇게 아이들을 양성하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좋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입시교육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인간, 어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간을 키우기 위한 그런 대안교육,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공동체를 소개하기도 하고요. 일단 현 개혁주의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은 아니지만 예전적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례전적 상상력이 부족하다. 너무 쉽게 많은 것들을 이단시하고 이렇게 배척하는데 분명 이콘이라든가 향이라든가 초라든가 이런 거에서 분명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정서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는 것. 그리고 베네딕트 옵션에서 로드 드레어가 자기가 주장하는 베네딕트 옵션이 뭔지에 대해 이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 베네딕트 옵션을 적용하는 마을은 어때야 된다, 이 베네딕트 옵션을 적용하는 교회는 어때야 된다, 그 교육 시스템은 어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 교육 시스템에서 고전적인 기독교 학교를 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분리된 고전적 기독교 학교를 세워야 된다라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만큼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굉장히 교회 개혁이라든가 우리가 바른 자리를 찾아가자 하면서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놓치고 어른들이 뭘 할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교회 운동들이 있잖아요. 미셔널 처치라든가 프레시 익스프레션이라든가 이런 여러 교회 운동들 중에 기독교 회복 운동 중에 그냥 하나로 본다라면 무리는 없겠지만, 이게 어떤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신학적인, 철학적인 좀 더 근거가 더 필요한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하나의 옵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 공동체, 완전 분리적인 공동체, 심지어 후기 성도교회, 몰몬교회의 공동체를 어떤 사례로 막 들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이 세상에서 녹아나서 짠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공동체인가 라는 거는 글쎄요. 모세혈관처럼 확장돼 있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공동체, 숨어있는 공동체가 그냥 세상과 분리돼 있는 공동체인 거지, 세상에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공동체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례전적 상상력, 성례전적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세상에 대응하고 대항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공동체는 아닌 것 같고, 이 책의 근데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단순 집계한 그 수치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 어떤 베네딕트 옵션을 살고 있는 공동체들을 인터뷰하고 자기가 가서 만나고 그런 질적 연구로 여러 사례들과 대안들을 제시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로드 드레어 자체가 그 베네딕트 옵션을 지금까지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현재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좋은 책 같습니다.